이번 몰아보기 영상에서는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에피소드 11편부터 20편까지 내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들의 다른 목소리는 브루 프로그램과 11labs를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을 봐주세요. 또한 몰아보기 끝에는 보너스 영상이 있습니다. 보너스 영상에서는 과연 코딩을 낮에 해야 할까, 밤에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몰아보기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시리즈 11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코딩 게임 개발을 위해 파이썬과 C++ 중 뭘 배워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답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보다 여러분의 개발 실력과 경험으로 결정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면 C++를 배워야 하는 게 답이고, 다만 모든 분들이 C++를 배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파이썬과 C++ 말고도 C샵이나 C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티는 C샵을 메인으로 C++와 C샵 둘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일단 먼저 C++와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일반 게임과 기초 게임의 차이를 대해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게임을 생각하면 그래픽이 낮거나 비교적 심플한 2D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반 게임은 여러분이 플스나 컴퓨터에서 하는 고퀄리티 게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파이썬은 파이게임이란 패키지로 기초 게임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파이썬 언어 자체가 계산이나 일반적인 성능 면에서는 C++ 같은 언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C++가 파이썬보다 좀 더 기계어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언어 차이와 성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차이점을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게임 회사들에서는 AAA 게임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요구하는 유명 게임들은 C++가 사용되는 얼리얼 엔진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게임 개발은 단순한 기초 게임부터 수많은 제작비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임까지 분야가 큽니다. 게임 개발을 처음 한다면 사실 파이썬도 옵션이긴 하지만 고도 엔진이란 시스템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엔진은 특히 파이썬과 나름 비슷한 고도 스크립트 영어로는 GD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비교적 C++나 C샵을 배우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니티와 얼리얼 엔진은 비용이 무료가 아니게 취미로 시도하려고 한다면 고도 엔진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 게임 개발에 대해서 파이썬, 고도 스크립트, C샵, 그리고 C++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과 달리 게임 개발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 엔진들 중 하나를 여러 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경험을 쌓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웹 개발을 하고 있으시다면 브라우저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법, 예를 들어 그에 제일 적합한 엔진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게임 개발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시리즈 12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코딩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몇 개를 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업 관련으로 코딩 프로젝트를 얼만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면접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을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몇 개가 아니라 퀄리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높은 퀄리티 프로젝트 하나가 여러 기초 앱 프로젝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채용 담당자의 관점에서 볼게요. 채용의 목적은 당장 일을 할 수 있고 최대한 개발 환경에 적응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리액트 개발자를 찾고 있다면 채용 담당자는 여러분이 리액트나 다른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잘하고를 보는 것보다 리액트로 어떻게 개발을 했고 현재 기업에서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채용 담당자는
과연 기본적인 웹 브라우저의 렌더링의 순서와 시간 이런 것을 평가해요. 단순히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수 있는지, 리액트 라우터를 써봤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튜브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축구 관련 영상을 찾을 때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있죠. 게임 결과든지 아니면 선수들 평가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머릿속에 질문들이 미리 있어요. 개발자 면접 역시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처럼 원하는 포지션에 제일 가까운 답을 해야지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을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잠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여기서 부족한 이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개발하신 프로젝트나 앱이 실제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발을 시작할 때 왜 프로젝트를 만드는지, 기업에서 이 프로젝트를 제품으로 만든다면 어떤 고민을 해결할지를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족함은 현재 이미 있는 프로젝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를 기록하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리액트가 다른 앱들이나 웹사이트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면에서 왜 리액트를 사용했고 어떻게 리액트의 장점을 이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얻는 혜택을 개발자 기술적인 면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의 다른 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할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 디자인 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응형 웹 디자인과 적응형 웹 디자인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한 프로젝트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즉 채용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수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엔드 개발자 역시 로컬 서버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을 보여주고 싶다면 굳이 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말 그대로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면서 아까 말한 부족함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영상에서는 코딩 공부할 때 회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고할 때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잔디 채우기로 커밋을 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이 개발자 코딩 공부 회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회고를 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코딩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어떤 개발을 했고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인데 회고를 하면 나중에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록면으로는 사실 코딩 블로그를 쓰시면 무척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간단하게 인스타 같은 곳에 정리하거나 깃허브에 커밋을 하면 나중에도 기억할 때 좋아요. 특히 코딩 공부를 할 때 보면 정해진 방법으로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할 때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중간중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고를 하면 나중에도 여러분이 내가 이런 코드의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코딩에서 주석이랑 회고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주석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한다면 회고는 여러분의 코딩 공부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이 목표가 그냥 여러분만 보는 기록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회고를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주석 역시 직접 만든 개발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회고도 남들이 봐도 이런 개발 코딩 공부를 했구나 알 수 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바와 스프링으로 프로젝트를 몇 달에 걸려서 했다고 할게요. 회고를 만약에 매주 금요일에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기술을 시도했고 코딩을 수정했는지 설명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이런 코딩 블로그 회고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깃허브에 나온 커밋들 역시 꾸준히 잔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잔디 채우는 커밋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었고
개발자로서 뭘 배우려고 했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회고로 현재 여러분이 모르는 기술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과 다른 것에 대한 경력을 만드는 것으로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 일도 배우고 싶다면 회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스스로 보았을 때 백엔드 개발자 로드맵 기술들에 무엇을 해봤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장점이 무엇이고 아직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의 개발 공부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잔디 채우기, 블로그, 인스타 기록 등 다양한 코딩 회귀에 제일 좋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블로그만 보아도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기록이 남는 장점이 있지만 블로그에 올린 기술에 대해서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정확히 모르면 오히려 안 좋겠죠? 잔디 채우기 역시 좋은 코드를 개발하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 뭐라도 커밋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생기면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코딩 관련 시리즈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 둘을 연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코딩 이응이응해도 될까? 14번째 에피소드의 질문입니다. 코딩 배우고 얼마 안 된 분들부터 백엔드 강의를 어느 정도 끝난 경우들까지 이 질문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백엔드는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API 이런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면 결국 두 가지 종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백엔드 개발로 사용된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는 것보다 백엔드의 결과를 어떻게 HTML에서 불러올 것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백엔드 개발 프레임워크가 이미 HTML 페이지와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따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는 프론트엔드 HTML과 CSS로만 만들지만 Submit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백엔드에 연결될 수 있게 코드를 만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분적으로 연결 파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둘 다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 이 질문 또한 답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첫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프론트엔드를 먼저 시작하고 백엔드를 필요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우선 완성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에만 백엔드 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집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집 안 인테리어를 꾸민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꼭 진짜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불러서 추가로 작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경험이 있거나 나름 큰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으면 백엔드 개발을 먼저 시작하면서 프론트엔드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로 API 하나를 완성하면 미리 HTML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집 건축으로 따지면 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도관과 전기, 이런 식으로 미리 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집안을 어떻게 꾸밀지, 이런 건 차차 집이 완성이 되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해야지 잘 이해가 된다는 점 역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 나온 건 말 그대로 정답이 아닌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결국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연결을 하는 건 개발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파이썬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바로 코딩 이응이응해도 될까? 15번째 에피소드 질문입니다. 클릭해서 오셨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인공지능 관련이 목표라면 파이썬을 배우세요. 그리고 웹 개발이라면 차라리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자바를 배우세요. 프론트나 백엔드가 결정이 안 되면 일단 자바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단, 여기서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코딩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예전에 도전했는데 실패한 경력이 있다면 파이썬 배우셔도 돼요. 이유는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보다 배우기 쉬워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만 봐도 사실 웹도 좀 알면서 공부해야 하는데 파이썬은 그냥 코딩만 배우려고 해도 그나마 괜찮은 언어입니다. 이렇게 헬로 월드를 나오게 하는 것도 파이썬이 좀 더 짧아요. 아까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는데 머신러닝이나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챗GPT 같은 걸 사용하고 싶다면 파이썬을 배우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파이썬을 배우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가장 큰 거는 취업 관련이에요. 파이썬만 알고는 사실 어려워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SQL도 알아야 하고 많은 경우 클라우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이썬만 보고 하면 곧바로 취업이 아니라 그 외에 알아야 할 지식과 스킬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자바로 백엔드 개발자를 하려고 해도 SQL 알아야 하는 건 맞지만 좀 다른 건 일단 자바 실력자라고 하면 개발자로 방향이 보여요. 이유는 자바는 이런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역시 웹 안에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따라올 언어가 없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파이썬은 진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취업의 실력과 상황에 따라서는 석사 같은 것도 필요하기에 언어만 생각하면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을 배우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파이썬을 사용해서 좋은 코딩 실력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경우 파이썬으로 코딩을 좀 배우다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아님 아예 앱 개발 쪽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파이썬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개발자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프로젝트를 뭘로 해야 하는 고민들이 많으시죠? 특히 프레임워크는 이미 정했는데 아이디어가 없거나 또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제로 프로젝트로 해야 할지 걱정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1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로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질문의 답은 두 종류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특히 초보 개발자분들이신 경우 직접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실제로 겪은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로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느낀 어려움을 아이디어로 하세요. 여기서 보통 이미 이런 어려움을 풀려고 하는 앱들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차차 여러분의 개발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프레임워크를 이미 사용한 다른 개발자의 프로그램들이나 코드를 많이 보고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액트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이 어떻게 리액트를 써서 프로젝트를 만든지 공부하세요. 제일 좋은 건 책들이나 영상으로 먼저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요리로 비유를 해서 왜 이 두 방법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의 방법들처럼 안 하고 여러분이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있어도 정확하게 왜 먹고 싶은지를 모르고 요리를 해본다면 진짜 좋은 요리가 나오긴 어려워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미리 난 이런 음식이 먹고 싶어서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거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후 요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 좀 더 일반적인 요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도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찾지 말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 같은 걸 먼저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생긴 상황에서 다른 식당들에서 미리 먹어보고 공부한 후에 만들어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알리올리 파스타를 만들어 보기 전에 좀 알아보고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1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로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개발을 하면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보 개발자 같은 경우 자세한 디테일을 미리 설계하고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매일 코딩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늘는데 계속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취업과 별개로 코딩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코딩 발전이 없게 느껴진다면 계속 코딩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느끼는 관점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실력이 늘고 안 늘고는 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주 코딩 실력이 눈에 보일 만큼 발전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건 많은 경우 불가능입니다. 특히 코딩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실력으로 발전을 평가하면 어떤 주에는 진짜 실력이 더 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배운 내용도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풀었던 문제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코딩 공부 발전이 안 되는지, 지금 너무 어려운 걸 배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피곤한지 이런 큰 그림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별로 코딩 공부를 해도 결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자신에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헬스장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몸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는 결과가 보이는 것 같다가도 한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딩 역시 근육을 만드는 거나 살을 빼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몸에 기억력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취지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꼭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천천히 길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특히 복잡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딩 발전을 긴 기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레딧 웹사이트에서 어떤 트럭 운전사가 코딩을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딩 공부를 하려는 분들 모두 본업이 일이든 공부든 시간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이 시간 부족이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코딩 이응이응해도 될까? 18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코딩을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하나의 답은 무조건 시작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잠깐 생각나는 시간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코딩 공부도 식사처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면 간식처럼 중간중간 하는 것이 시간 부족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은 코딩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분 안에 영상 하나나 2개를 본다고 생각하면 출퇴근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식사 중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책상에서만 코딩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짧게라도 기록입니다. 보통 영상이나 팟캐스트처럼 오디오로 뭔가를 듣게 되면 마치 음악 듣는 것처럼 집중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간단한 코딩 공부 후에라도 노트나 핸드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적으세요. 그러면 다음 날 이걸 복습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날에도 조금씩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라도 프로젝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직접 코딩할 정도의 시간이 안 나온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개발자의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의 코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실제 개발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를 자주 봐야 하기에 직접 코딩을 안 하고도 코드를 이해하는 건 좋은 공부입니다. 코딩 공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부족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걱정되면 이렇게 짧게라도 영상 하나 그리고 기록하기로 공부를 해보세요. 아마 일단 시작하면 10분을 생각해도 15분을 할 수도 있고 하루밖에 못할 것 같아도 며칠 연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하루 이틀 정도 못하게 된다고 해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바쁜 하루하루에 못하는 날들도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노력하면 그 자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수많은 코딩 관련 글들을 보면 신입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과 영상들에서는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진짜 코딩을 처음 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작부터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코딩 공부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나?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코딩 독학은 물론 심지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19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모르겠는데 코딩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으로 프로젝트의 무엇과 어떻게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레딧에 나온 한 조언을 보여드릴게요. 파파고 번역은 이렇습니다. 코딩 신텍스의 사소한 부분 등을 기억하는 것보다 각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한없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일 중 적지 않은 양이 과거의 제 프로젝트의 코드를 바탕으로 과거에 쓴 잘 정의된 함수를 복사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프로젝트의 무엇과 어떻게의 차이입니다. 보통 프로젝트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어떻게의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PI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고 인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질문들은 어떻게 관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건 그 언어를 잘 몰라도 스택 오버플로우나 책들로 보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물론 언어를 알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겠죠.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반대로 프로젝트의 무엇은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어떤 기능들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도 이미 따라해 보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메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앱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술적인 어떻게 말고 어떤 기능이 메모 앱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건 프로덕트 매니저들도 배우는 건데 메모 기능이 있는 앱을 볼 때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4가지 기능들이 있으면 좋아요. 메모 만들기, 메모 수정 및 지우기, 메모들 정리하기, 예를 들어 태그나 날짜별로, 그리고 메모들 검색하기.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위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케이, 메모 만들기란 기능을 만들려고 결정하면 그때 이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이걸 만들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프로젝트 시작부터 모르겠는데 코딩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길 때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이디어와 직접적인 코딩 쓰는 것을 나누면 좀 더 쉽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비전공자로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부터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전공을 시작하는 1학년까지 진짜 많은 질문들의 공통점인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꿔야 할까요? 윈도우 컴퓨터 중에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해야 할까? 아니면 비싼 맥이라도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해도 될까 20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코딩 위해서 컴퓨터를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답을 알려드립니다.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경우에는 솔직히 웬만한 컴퓨터면 문제 없습니다. 그 뜻은 굳이 컴퓨터를 안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코딩 배우는 건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이런 일반적인 수업에도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 모두 운영체제에서 문제없이 설치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텔리제이와 같은 IDE를 사용하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이 더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언어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 많기 때문이지 언어 자체 배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앱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엑스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에서 코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윈도우 컴퓨터에서 버추얼박스를 설치해서 맥 OS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iOS 앱 개발이 목표라면 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하지만 진짜 코딩 초보가 iOS를 배울 수도 있지만 먼저 기본 코딩을 본인이 있는 컴퓨터로 배우고 어느 정도 기술이 생긴 후에 엑스코드로 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코딩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컴퓨터, 특히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공지능 코딩은 굳이 GPU를 필요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구글 콜앱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코드도 어느 정도 AI 기초가 있어야지 컴퓨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컴퓨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든지 기계가 빠르면 코드 실행도 그렇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사용에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코딩 배우는 것에서는 일반적인 컴퓨터도 가능하다는 말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구글 크롬이 잘 실행되면 OS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보너스 영상입니다. 과연 코딩은 낮과 밤 중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나온 코딩 관련 조사로 보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에 인기가 많고 제일 오후 2시에 코딩을 많이 한다고 나옵니다. 다른 인터넷 글들을 보면 저녁 후나 늦은 밤에 코딩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 이른 아침에 코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언제 코딩하면 제일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코딩이 제일 집중되는 타이밍은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또한 개발자분들 중에는 다른 시간대에 있는 개발자들과 일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딱 아침에만 아님 저녁에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몰아보기 시리즈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